놀라운 건 하루 종일 5시간이나 10시간 일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작 45분짜리 이 행동만으로도 소득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하는 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길러졌어요. 나만의 차별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는 게 전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사업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 글천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에 책 몇 권 읽으십니까? 한 권? 아니면 뭐 100권?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대체 책은 왜 읽는 거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루 45분 정도 투자했는데 1년에 책 260권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걸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 쪼개기라는 걸 한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쉽게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예시로 통장 쪼개기라는 개념을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독서법으로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연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확실히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2024 새해 첫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방법은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고 이 방법을 굳이 안 써도 표도 안 나요. 삶에서 그리고 통장 잔고에서도.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좀 오래 하실 분, 그리고 자신을 브랜딩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기 매출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들, 소위 이제 자기 가치 입증이 좀 덜 돼서 늘상 고민인 분께서는 오늘 내용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템은 있었어요. 아이템은 많았지. 근데 남들처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배는 넘게 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월 1000 버는 게 목표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장 내 포스팅에 제휴 링크 한 개 더 넣고 지금 유행하고 지금 시즌에 잘 팔리는 좋은 제품 한 개 더 소싱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가령 사업을 진짜 지속을 시키고 직원들 월급을 팍팍 더 올려주고 그리고 매출을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거,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건 부차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본인 자신이 남들하고 차별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똑같아. 분야도 똑같고 주제도 똑같아. 그리고 이미 잘 나가는 경쟁자도 막 수백 명씩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로, 후발주자인 내가 뭘로 차별점을 만든다는 거야? 차별점은 별게 아니에요. 차별점은 이꼬르 자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클루지라는 책보다 사회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책이었어요. 더 유용해. 왜냐면 자기 생각과 어떤 편협한 관점이 덜로가 있거든.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이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실제 현상을 다뤘어요. 실제 자기들이 연구하고 실험한 데이터로 만든 책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되게 세월이 오래 걸린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클루지를 10배는 더 많이 기억해. 이유가 뭘까? 여기서 말한 그 편협함, 자기만의 해석에서 오는 그 쉽고 어떤 사이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협함에서 뭐가 생기죠? 호불호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주류의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크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주류에서 벗어난 허경영님도 있잖아요. 그 하늘궁 뭔가 묘해 거기. 근데 전혀 주류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재밌어요. 공중부양도 하시고. 근데 기억에도 계속 남아있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만의 생각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 바로 사람들 눈에 띈다는 점. 어그로도 아무리 개똥 같아도 자기만의 일관된 철학, 그런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만 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이 아니면서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유용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렇게 자기 목소리와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고 높일 수 있냐, 여기에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차별화, 이건 마치 100일장 주제가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 앞에 100명 1000명이면 앉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더라도 나만의 해석과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99%는 자기 의견이 없거든. 이게 후발주자라도 그리고 경쟁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어도 어떤 분야든 전혀 레드오션이 아닌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런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며칠 연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사고 능력이 있고 그걸 내 식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뿐이야.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든 성장, 모든 성취, 심지어 소득까지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일단 저는 빡대가리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활동하고 밥 몇 숟갈 먹고 있어요. 입증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인가? 그런데 이래도 뭔가 개선이 안 된다. 만약 그래도 안 되는 거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임팩트는 없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이 깜짝이야. 진짜 이런다니까? 그게 회사원이든 자기 비즈니스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온갖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표는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나 빌딩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지속성이 뭔가 큰 거 만드는 거죠. 먹방도 한 입에 많이 먹는 분보다 3시간씩 여전히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것도 아니면 그건 인성이 개빠은 거죠. 인간 자체가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어떤 이기적인 습성을 이만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옥황상제가 와도 안 돼. 그냥 다시 태어나세요. 자, 됐고, 제가 260권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찍먹을 한 겁니다. 정확히는 하루 45분 투자를 했고요. 30분 읽고 그리고 15분을 되새기기 했어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각하는 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길러졌어요. 나만의 차별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는 게 전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사업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죠. 놀라운 건 하루 종일 5시간에 10시간 일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작 45분짜리 이 행동만으로도 소득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쪼개기라는 행동이고요. 그걸 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통장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한 개만 갖고 계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은 부자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장 쪼개기도 당장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길게 보는 사람한테만 유익한 내용인 겁니다. 먼저 통장 한 개인 경우는 입출금이 이 통장 하나에서 다 일어나.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다 이 통장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통장 쪼개기가 뭐냐? 이런 거죠.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그 다음에 재테크 통장, 이렇게 최소 3개로 쪼개서 돈을 따로 담는 걸 말해요. 이거 안 쪼개면 돈을 절대 못 모읍니다. 가령 월급 300 받는 사람이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을 따로 넣어놓고 이번 달은 그 돈으로만 생활한다면 200만 원이 남겠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썼을 뿐인데 삶의 여유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남은 돈으로 주식에 50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100만 원도, 청약에도 몇만 원, 그리고 자기 개발, 즉 이제 강의나 도서 구입비 같은 거로도 20만 원 이상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300 중에서 나머지 100만 원이 또 남죠. 이건 비상금이야. 결혼할 때 경조사 또는 뭐 뜻밖의 사고 같은 이런 목돈 들어가는 거, 비정규적인 일에 대비하는 거죠. 여유를 넘어서 이제는 든든해집니다. 힘들어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비상금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돈을 쪼개는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제 경우에 이마트나 코코에 가면 되게 10만 원, 2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써요. 집에 왔는데 막상 먹을 것도 없는데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길이가 무슨 상소문이야. 쫘라락. 그리고 이런 개 같은 마트에 한 달에 너댓 번 이상 가요. 그럼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그냥 써요. 저는 아낀다고 아껴서 산다고 마트에 간 거야. 그렇다고 생활비를 또 마트에만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외식도 따로 하고 교통비도 쓰고 용돈도 또 별도입니다. 이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쪼개 놓으면 눈에 확 보여요. 아, 이 100만 원 안에서만 내가 써야 되니까 마트에 4번 갈 거 2번만 가게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과잉 소비는 자동적으로 이번 달부터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쪼개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기로 얻는 효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통제. 고작 통장을 쪼개기만 했을 뿐인데도 무분별한 소비 활동에 이제 이성을 개입시킨 거예요. 자기 행동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즉 소비에서 더 이상 기업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졸라매서 남은 돈이 1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돈이 처음엔 그렇게 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이게 1200만 원이 되고 5년이 지나면 6천만 원이 돼요. 연간 투자 수익률을 10%라고 가정하면 6천이면 600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또 복리로 커지죠. 그리고 그간 마음대로 써제껴왔던 돈들이 또 고스란히 남아있는 중이야. 그 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빨리 불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시드가 확실히 커지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종잣돈이 시드가 1억이 되면 그럼 1000만 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쪼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들이 이미 막 화수분처럼 생겨나고 있는 중이야. 만약 시드가 10억이 됐어요. 결국에 그럼 10% 수익률이면 이제는 1년에 1억씩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 하는 거죠. 그럼 처음 6천일 때에 비해서 거의 20배 이상 가까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시드 금액에 따라서 벌어지는 격차가 막 우사인 볼트죠. 그래서 시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건 결국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겁니다. 통장 쪼개기. 그래서 루틴, 습관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자기 통제. 결국 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크고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나를 맹글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이유죠. 저는 생각이 어차피 100년도 못 살아. 그리고 100년도 못 사는 걸로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차이는 없어서 너무 열심히 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 같은 특성에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큰 변화나 결심이 안 필요하니까. 자, 그럼 260권 읽는 방법도 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쪼개기도 통장 쪼개기처럼 똑같아요. 너무 단순해. 시간만 그냥 따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게 독서가 됐든 일이 됐든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그저 저는 독서로 말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2023년에 몇 권 읽었는지 세봤더니 짜투리 빼고 260권 읽었더라고요. 물론 이걸 다 읽을 시간은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이게 최소 300페이지라고만 해도 78,000페이지나 되고 이걸 하루도 안 쉬고 읽었을 때 무려 하루에 213페이지나 읽어야 됩니다. 하루 다 바쳐도 안 돼. 이래서는 비폭력 간디 할아버지도 입에서 쌍욕 나와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제가 260권을 읽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책을 한 권 읽든 또는 100권 읽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들 내용 단 한 줄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대성공이지. 그런데 그런 게 잘 없죠. 그런 책들이 임팩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간이라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단 한 줄이라도 기억이 나고 그
그걸 또 정확하게 내가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정도면 한 권 다 읽은 효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불회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 큰 거 뚝딱 다 먹은 것처럼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출근하는 그 45분이라는 시간만 책을 읽는데 투자했습니다. 제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고작 10분의 1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티도 안 나는 시간이에요. 마치 통장 쪼개기 같이 너무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만약 쪼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업무라고 불리는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놈한테 이 시간을 전부 다 썼을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을. 마치 마트에 가서 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쇼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백씩 써온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멀쩡한 차를 두고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80도가 돼도 전철을 탑니다. 걸어가서. 그 전철 안에 체류 시간이 거의 한 45분 정도인데 그 45분 중에 30분 빠르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눈 감고 생각만 합니다. 내가 오늘 뭘 읽었는지. 이를테면 영원한 경제 필독서가 있죠. EBS 자본주의. 이 책을 본다면 이 책 안에 환율을 다룬 챕터를 30분간 읽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은 뭐냐면 책을 덮고 마음속으로 읽은 내용을 복기를 하는 거야. 그럼 기억나는 게 있고 또 용을 써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기억이 나더라도 남한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하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아, 그게 뭐였는지. 그렇게 하고 다시 설명해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책에는 가령 환율의 개념이 뭐고 이 환율이 국제시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또 뭐고 이게 또 현실로 갖고 들어와서 이 환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현상들이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읽을 때는 한국말이라서 어찌저찌 이해는 돼. 아, 뭐 그런 거구나. 원리가 그런 거구나. 메커니즘이 이렇네. 나 다 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책을 덮고 나서 시간 지나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회상하면 어떻습니까? 드문드문 조각들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각 개념과 상황이 어떻게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떤 효과가 파생되고 발생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환율이 오르면 아파트 절대로 사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읽기만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사기당할 때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게 더 크죠. 손해라는 건. 이건 마치 고1 수학 처음 가르치는 띨띨한 과외 선생님과 똑같은 거야. 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과외비 받고 이제 과외하러 갔어. 근데 실은 가르치려고 했더니 전혀 모르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설명이 가능한 것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은 잘리면 그만이지만 그 학생은 그만큼 또 시간 낭비 했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서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덮었다면 그냥 발가락이 가려운데 신발 위를 긁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잠시 짬을 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있는데 대충 한 번 읽고 기존의 자기 생각과 어떤 살아온 맥락하고 버무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신념들을 보통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쉬운 상대죠. 댕청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고력이 높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걸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게 더 창피한 일이야. 그런 경우는 그냥 대충 돈만 받고 일 처리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땡인데 대개는 이런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죠. 왜냐면 뭘 해줘도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마디만 해도 레벨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게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알면 되니까. 다만 아는 척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는 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감이 좀 오셨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책 전체를 다 보고 이 전부를 기억하겠다라는 이 욕심은 되게 인간적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딱 하나의 챕터라도 그 안에서 단 한 개의 개념만이라도 내가 확실히 잡겠다는 마음으로 뷔페 즐기듯이 책을 보면 그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독서법이라는 게 사실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니까 가능한 독서법이긴 해요. 한 달에 8,000~9,000 원 정도 들긴 하는데 이게 가성비로는 뭐 끝판왕이야. 왜냐면 책 한 권 사는데도 15,000원, 20,000원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스마트폰으로 휘리릭 보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휴대성도 너무 좋죠. 이러니까 지옥 같은 출퇴근길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45분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 즉 통장 쪼개기를 해서 생활비 100만 원만 쓰겠다고 한 점하고 똑같죠. 여기서 저는 차를 버려버리고 전철을 타겠다고 한 점이 또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통제감이 생겼어요. 고작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제 지식이 마구 불어나고 또 설명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저를 맡겨버리니까 저를 그 안에 넣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도움되는 컨텐츠도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실제 이해한 지식의 총량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또 다른 분야의 지식하고 또 합쳐져요. 이게 마치 복리처럼 제 이해력도 많이 높여줬어요. 결국 사람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수입 증가에도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 쌈박하고 현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하던 업무가 실은 파레토 법칙에 의거한다면 80%가 쓰레기였던 거예요. 전 이게 좋은 행동인 줄 알았거든. 마트에 가는 행동이었던 거야. 실은 아침 출근 그 45분이 제 수익 거의 전부를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주는 어떤 램프 속의 진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즉 쪼개기라는 요 작은 거, 요런 루틴, 이런 아주 최소화된 행동으로 여러분께서도 최대의 효과를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100배 성취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퇴근 시간엔 쇼츠지?